제가 오늘 이재명 변호사 빅, 이재명의 네. 미스테리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이 미스테리는 제가 어렸을 때, 서커스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왜 그 해외에서 서커스 다녀오면 네. 전 국민의 축제였어요. 그런 볼거리가 없잖아요. 동네. 아니요, 동네 말고 우리 나라에. 동춘 서커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왔었어요. 외국 서커스단이. 그래서 저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커다란 그런 운동장에서 하면 텔레비전에서 동양방송에서 막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 평론가님 연세가. 제가 조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네. 신기한 게 마술사가 네. 뭘 했냐면 인도의 물 그러면서 이제 주전자를 물을 따라요. 그 한 2시간 공연하면 2시간 내내 주전자에 물을 따르는 거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마르지 않는 주전자예요. 네. 주전자에 물이 다 따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따르면 또 나오고. 지금 이재명 재산이 그래요. 도대체 마르지 않는, 그냥 따라버렸을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나오고. 재산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걸 또 오늘 단독인가요? 이재명 변호사비를 문제 제기한 사람은 죽거나 잘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오늘. 네네. 이재명 변호사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 그쵸. 연대. 거기 대표로 있었던 이병철 이모 씨. 변호사. 네네. 네. 예, 그분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쵸. 심장 비대로 대동맥 파열 맞습니다. 사망 추정. 이 사람이 사실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 이모 씨. 그분이 그걸 제보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네네. 집에 못 들어가시고 그렇죠. 여관을 다니시다가 전전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갑작스럽게 죽었죠. 잘린 사람은 뭐 많지만 윤영찬이에요. 윤영찬이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 뭘 했느냐? 변호사 수임료 공개 요구가 왜 네거티브냐? 네네. 이재명 캠프가 네. 바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네. 스스로 밝혀라라고 네네.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 논평도 얘기했지,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네네. 윤영찬 어떻게 네. 됐습니까? 공천에서 잘렸습니다. 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비를 문제 제기하면 죽거나 횡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린다. 이종건 평론가님 어떡하시죠? 그런데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거기서 공천 받을 일도 없고 또 되게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네. 해보죠. 왜 마르지 않는 주전자, 마르지 네. 않는 화수분 같은 재산이? 걸까요? 네. 자, 2024년도의 재산과 2021년도의 재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2018년부터 사실 계속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때도 네.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변호사들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로펌들이 네. 대법관 또 대법관 출신 헌재 재판관 출신들이 초호화로 포진해 있었는데 2021년부터 따져보자고요. 2021년에 2021년이면? 재산이 34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2023년 그러니까 최근 마지막 2024년은 네. 아직 남아 있잖아요. 2023년에 31억 1,500만 원이에요. 3억 원이나 차이가 나?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났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집값, 조금 그쵸. 집값 성남에 있는 네, 집값이 네. 좀 떨어졌어요. 그걸 비교할 것보다는 이 사람의 현금 동원력으로 한번 비교해 보죠. 현금 그러니까 동원력? 부동산 말고 동산. 네. 주로 네. 바로바로 동산을 할 수 네네. 있는 네. 현금 동원이 2021년에 17억 8천만 원인데 그 예금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금이라든지 네.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 2023년에는 16억 582만 원으로 단 3년 동안 1억 7,945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 가용 자산에서 1억 그러네요. 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 이 부부한테 그러면 왜 이렇게 재산이 줄었느냐? 1억 7천만 원이 줄었냐 했더니 소비의 증가로 인한 법카를 못 썼구나. 법카를 못 썼다. 맞습니다. 법카를 못 썼나 봐요. 네. 법카를 못 쓴 게 몇 년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의 증가로 인한 재산의 네. 감소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변호사비로 출렁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변호사비를 진짜 어디서 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네. 추정을. 이게 지금 이재명은 민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예요, 다. 네. 형사인데 첫 번째 돈이 들어가는 그 여부가 죄질의 나쁨, 재질이 나쁘거나 죄질이 네. 뭐 그래도 네, 일상적인 네, 네, 어떤 범죄이냐. 네. 근데 죄질이 다 나빠요. 나쁘죠. 이를테면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다 사법부를 농락하려고 그렇죠. 하고 유권자의 표의 민주주의의 어떤 선택을 가로막고 그렇죠. 회방하고 네. 이런 죄질이 굉장히 나쁜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죄질이 나쁜데 네. 이런 죄질이 나쁠수록 사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죠. 들어가요. 흉악범이 왔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단순 절도범이 왔어요. 누가 변호사비가 그렇죠.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흉악범이 더 많이 들어가죠. 박은정 의원 남편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다단계 변호에서 폰지, 변호사비가 예. 엄청 많았잖아요. 이 재질이 한 번에 나쁘니까. 20만 원 수임료가 그러니까요. 수임료가 20만 원이죠. 또 이제 혐의의 어떤 중대성, 뭐 사건의 수가 몇 개입니까 벌써 7개 사건에 그렇죠. 16개 혐의에 그렇죠. 4개 재판이잖아요. 이제 재판 기간 늘려서 재판 기간이 늘어나 있잖아요. 재판 기간이 길수록 변호사는 비는 계속 내야 된다. 출석 횟수, 재판이 길어지니까 출석 횟수가 많아지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렇죠. 이 재판을 다 참석하면 나는 당무를 못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재판을 다 참석을 못할 정도로, 당무를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네. 출석을 해야 되면 3번 다 그때마다 변호사가 대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방어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 많을 때. 그쵸. 당대표잖아요. 맞네. 예, 대선 후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사를 또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사까지 434억을 지금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가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10%만 내놔. 뭐 이런 그쵸. 성공보수의 10%가 또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많네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라는 게 당신이 지켜야 될 나로 인해서 지켰잖아, 그거. 그렇죠. 거기에 10% 내놔. 그럼 선거법 위반에도 40억이 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이렇게 비유를 자꾸 드는 게 김홍걸 재판이에요. 네. 김홍걸이가 재산을 축소했어요. 누락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값. 딱 하나. 네. 그 사건이 복잡하지도 네, 맞아요. 않아요. 뭐 증인도 필요 없어. 맞아요. 그거 하나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억 8천만 원. 변호사? 물론 거기에서 띵거먹으려고 그랬어요. 한 2억을. 그래갖고 그것도 어떻게 밝혀졌냐면 너 변호사 쪽에서 약속한 수임료를 내놔 네.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게 한 2억 5천 정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총 3억 한 8천 정도였다. 그러면 비교를 대단하네. 해보시죠. 네. 요 단일 사건 하나에 3억 8천이 드는데 와.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의 이 성격들, 네. 그리고 재판의 횟수, 네. 또 들어간 로펌들, 네. 처음에 그 네. 경기도 재판만 하더라도 로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펌에서 네. 다 뛰어들었잖아요. 네. 또 전화 한 통화로 재판을 바꿀 수 있는 전관들. 그쵸. 대법관 그쵸. 출신이라든지 다 정관이에요. 헌재 재판관 출신이라든지 상고심이나 항소심에서 네.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화려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전화 한 통화로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3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억이 돼도 재산이 30억 정도 재산이면 이런 재판은 못 진행하겠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가. 그런데 네. 지금 공직생활 7년 동안 주식만 10억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방산주. 유명한. 방산주를 포함해서 손영공 이재명은 네. 주식을 좋아해. 네. 이런 식의 어떤 제목도 나오고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재산이 줄지 않는 것도 거의 기적이다. 그러네요. 미스테리다. 그러네요. 정말 상상 초월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네. 재산은 언제나 똑같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미스테리의 한 단초는 하나씩 네. 풀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거죠. 대장동 재판과 관련돼서는 주로
재판을 그 변호사들이 누구냐? 수원지검의 당시에 지검장 출신, 아니면 수원지검의 성남 지원의 검사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서 네. 그 사람들이 네. 들어갔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당시에 김수남이랄까, 네. 뭐 강천우랄까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 그쵸. 이름들은 모두 다 수원지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누가 그걸 관리했죠? 김만배가 당시에 관여를 했던 나중에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총장 김수남과도 연관이 됐다 이렇게 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네.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남과 관련된 그런 그 영역을 갖고 있는 지검이 네. 바로 수원지검 있잖아요. 와, 근데 그거는 너무 결국은 수원지검이 기소하고 수원지검이 변호하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원지검 선후배 간의 싸움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전관 예우가 성공을 한 게 이태영이에요. 이태영 나중에 변호사지만 네네. 이태영 수원지검에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아주 정말 이태영이 이재명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살려준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김혜경. 김혜경, 해경군 김씨가 네. 아니다라고 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만든 사람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했던 댓글러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다. 이게 이제 무죄가 나왔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경찰은 해경군 김씨가 김씨 맞다라고 네. 해서 검찰에 그렇죠. 기소 네. 의견으로 네. 송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3개월을 붙들고 있다가 네. 이건 무혐의, 즉 해경군 김씨라는 정확한 어떤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줬냐면 당시에 전해철이 4월 달에 그러니까 네. 2018년입니다. 4월 달에 네.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과 경쟁을 하면서 전해철이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2012년도 선거에서 네. 이재명과 문재인이 붙었을 때 이재명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문준용. 문재인의 네네. 아들 문준현이 어떻고 뭐라 네. 어떻고 네. 그때부터 사실 해경군 김씨 그렇죠.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렇죠. 아이디가 활약을 그렇죠. 해요. 맞죠. 김혜경의 그러니까 이니셜이랑 똑같거든요. HK 김. 예. 근데 그거를 또 이재명은 우리는 HK 안 쓰고 HG 쓴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네. 해경군 김혜경 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당시에 해경군 김도 성남의 모 지역에서 핸드폰을 샀다. 근데 김영웅도 거기서 샀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의 어떤 증거가 그 나오는데 IP 주소가 아마 같지 않았나요? 주소도 네. 성남시청에서 올린 흔적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또 결정적으로는 아예 그 김혜경과 또는 이재명이 칸 네. 침대에서 예를 들어서 김혜경이 맞네. 김혜경이 올리자마자 기억나네요. 몇 초도 안 돼서 맞아요. 이재명이 좋아요 맞아요. 누르고 맞아요.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라고 나중에 별칭이 네. 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사실 극악한 표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시체와 관련된 사자 명예훼손, 부엉이 언덕 운운하면서 맞네요. 그것도 이재명이 좋아요 누르고 또 문준영이 뭐 욕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누르고 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때는 개딸보다 개딸이 없었고 손가락 혁명군이라 그랬고 그렇죠. 달빛 개딸 기사단 대신 뭐. 근데 저쪽은 달빛 기사단이에요. 네. 달빛 기사단이 완전히 뒤덮고 있어갖고 이재명을 죽여라 거의 그쵸. 그분이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이태영이 수원지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 검사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네. 그걸 무혐의 그렇죠. 처분을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큰 은혜를 입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태영이한테 나중에 쌍방울에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아간다. 뭐 이런 의혹이 이게 사건의 제기가 크고 됐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중요한 계기에 아주 역할을 탁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그쵸.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유창원급이겠네요. 유창원. 그렇죠. 제가 이재명의 그 재판 그러니까 이번 그 2018년도에 네. 대법에서 무죄 권순일의 혁혁한 그런 네. 활약으로 무죄를 났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로펌 이름만 한번 쭉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김앤장, 네.
와, 김현장입니다. 그다음에 LKB 앤 파트너스, 화우, 양재, 한결, 로법, 덕수, 그다음에 로법만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네요. 예. 거기에 수원 고법에서는 LKB 파트너스, 뭐 중원, 그다음에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태원, 중원, 뭐 소백, 네네. 지금 평산, 지금 법무법인 이름만 해도 10개 훨씬 넘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정치 탄압 받으시는 분이 왜 민변하고 일을 안 하고 정관들하고 일을 하죠? 아, 민변도 있어요. 근데 민변은 네. 덕수 하나밖에 지금 덕수 이름도 있고 또 네. 개별로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민변 출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단계별로 그쵸? 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전관들은 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뛰어들어서 이름이 올리고 또 대형 로펌 네. 김현장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법원 그러니까요. 판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아니 정치 탄압을 김현장이 변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 민주화 투사잖아요 지금. 독재 네. 정권에 핍박받는 민주화 투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현장 변호 받으면. 그렇죠. 김현장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술을 먹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 첼리스트와 술을 먹은 건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재판에는 변호는 했네요. 이재명 대법원에 변호는 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현장 변호사들이랑 이재명 대표랑 청담동에서 술을 먹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분당에서 술을 먹었겠죠. 분당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네. 순회동에서. 예, 유동규 본부장이 늘 이야기하는 백현동 카페 거리에서 차를 마셨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그렇죠. 히로코? 뭐 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네. 차라리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증거라도 있지. 봐라 대법원에서 말이야. 맞아요. 고맙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맞습니다. 정치 생명을 살려줬는데. 맞습니다. 자, 미스터리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끝이 없어요. 진짜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이재명 지금까지 소년공 출신에서 네. 진짜 야당 대표까지 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정말 이 주식 투자의 귀재로서 산 주식만 하더라도 종류가 그렇죠. 뭐 LG 산전부터 시작을 해서 LG 디스플레이 네. 완전히 진짜 대형주만 샀네. 그렇죠. 그리고 KCC, SK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삼성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 주가 조작했다고 아마 자백도 한 적 있을걸요. 3% 그런가요? 나와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부동산과 동산 재산이 그렇죠. 얼마죠? 31억 예.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성남시 공무원에서 경기도 지사 공무원까지 한 사람, 네. 5급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80억이에요. 배소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재명이 31억인데 배수연이 80억이군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게요. 아니,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한 이재명은 꼴랑 얼마? 꼴랑 31억인데 바로 배소현은 80억이더라. 그러네요. 지금 31억을 갖고 지금 80억대 부자를 저렇게 막 뿌린 겁니까? 그렇죠. 이 80억 부동산은 사실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 배소현의 내연의 남이라고 그쵸. 알려진 사람. 네. 즉 배소현과 법카. 그러니까 이 법카가 여러 개의 그 개인 카드가 필요했어요. 네, 왜? 네. 개인 카드로 써야만 하는. 즉 네.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법카 네, 못 쓰잖아요. 또 빨간 날 법카 못 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이 배소현이 자기 카드로도 했고 또 조명현 씨도 자기 카드로 했고 그쵸. 나중에 나중에 평일날 바꿨죠. 법인 네, 카드로 바꿨죠. 해서 바꿨잖아요. 이렇게 깡을 하고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이것도 나중에 큰 꼬리를 잡혀. 그러니까 배소연이 자기의 내연남으로 내연남을. 알려진 사람한테 물론 이 내연남도 이재명의 성남시 시절에 그 당시에 무슨 기관에 있었나 그래요. 기무사 쪽 무슨 군인이었나 네. 군무원이었나 군인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지 김혜경 씨의 차도 몰잖아요. 그렇죠. 운전기사 운전기사죠. 역할도 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법카 그 상황을 네. 자기 카드로도 대체해 준 사람이에요. 네. 이 이분이 사람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했다고 않나요? 하죠. 네. 6명 중에 네. 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도 유동규 씨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80억과 관련된 네. 사람이다. 내연남이? 네네. 네. 그 80억의 소재라든지.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0억의 재산은 그 내연남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부터 네. 추적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 그러네요. 그러면서 80억이 밝혀지거든요. 밝혀지는구나. 이 배 씨 그러면 이제 이 내연남의 그 의문의 죽음 어떤 선택은 사실 이 재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봐요. 네. 자, 이 김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된 곳이 그렇죠. 네. 배 씨 모녀가 소유한 건물이에요. 네. 네. 법조 타운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예. 옥탑 1층짜리 이게 대지 81평. 네. 이게 보니까 자기 소유의 배 씨 소유 배소연 씨 소유에 있는 건물에 네. 있는 집에서 네. 극단적 선택을 한 네. 거예요. 거기서 사실상 이 둘이 내연 관계로 네. 살았다고 합니다. 네. 거의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게 뭐 5억 4천만 원, 뭐 채권 최고액이 네. 그렇고 뭐 한다는데 뭐 그렇다 치고 2번은 한강뷰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그렇죠. 올림픽 리센츠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은 뭐죠? 또 당시에 네. 성북구 정릉동 성북구. 네. 경남 아너스빌 네. 그다음에 또 4번이 변경해서 성남구 네.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공무원 아파트 네. 등등등 이런 와 부동산의 귀세네 이렇게 계속 갈아타면서 그리고 그 위치가 다 너무 그렇죠. 좋아요. 송파로 예. 송파 앞으로 아니면 쭉쭉 오를 곳이에요. 오를 곳들만 따져서 80억 부동산이 그러니까 와 이재명은 30억인데 배소연은 그러니까요. 80억이더라.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실급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물론 안 먹고 안 쓰고 뭐 이렇게 허리띠 동력 메고 하더라도 80억은 아니 영통구 건물에 이거 월세만 줘도 굳이 김혜경 밑에서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소리 해가면서 심부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도 뭐 갑질하는 게 그러니까요. 본인의 어떤 뭐 정말 그 취미나 혹은 갑질을 하러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매저키스트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죠. 7급 공무원이 그것도 사실 이 사람이 경력도 없는데 성남시에 이 김혜경의 성남시부터 김혜경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들어가서 경기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또 위증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뒤집어 쓰는 그렇죠. 위증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갱년기 약도 대신 뭐 먹어주는 거잖아요. 대신 거의 먹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 네. 뭘 지키려고 하냐? 바로 주군의 재산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예, 지금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네. 많이. 예. 많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 재산과 관련돼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 네. 즉 죽거나 잘리거나 이 이재명의 재산을 추적하는 네. 사람 또는 이재명의 재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죽거나 잘리지만 네. 이종구는 죽거나 잘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진짜 네. 어디에 가 있고 네. 누가 그걸 보관하고 네. 있는지까지 네. 철저하게 이 네. 김효진의 멸콩 라이브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의 재산과 네, 사실상의 재산이 그렇죠. 너무 다른. 이분은 뭐 서류상의 아버지와 또 사실상의 아버지가 다르고 네, 이분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다 네. 사실과 달라서 그렇죠. 참 많은 수사가 필요한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